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저와 되게 비슷한 작가님이 있어가지고 읽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부어방 엄마의 방구석 동공부라는 책인데요. 나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안에 내 동생이나 언니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스로 시작해 부업만으로 돈을 모은 시스템. 아바라TV의 안선우 작가님입니다. 밑에요. 내가 남편 월급만 보고 살 것 같으냐? 라고 써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아들 둘의 경단녀 엄마였습니다. 주부에서 여러 가지의 돈을 버는, 지금은 남편보다 더 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읽으면서 막 감탄을 했어요. 네. 취미를 돈 주고 배운다는 건 사치였대요. 그래서 뭔가 배웠을 때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야 즐거웠대요. 몸이 좀 힘들어도 수입이 들어오면 풀렸다고 합니다. 아, 내 노력의 대가가 있긴 있구나 라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하다가 그냥 좀 말자, 하다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쬐끔한 돈이나 쬐끔한 보상이라도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육아가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육아를 한다고 돈이 생기거나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좀 힘들죠. 이분은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 받고 있고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식비 절약, 치킨값 정도의 소소한 수익이 계좌에 매달 들어온대요. 유튜브 통해서 영상에 붙는 광고, 브랜디드 광고, 유튜브 서포터즈를 통해 신입사원 월급만큼 들어온다고 합니다.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수익이 들어온다고 해요.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100%의 어떤 수익을 다 얻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유튜브로 월 30만 원만 벌어보자고 시작했는데 남편의 월급을 넘어섰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도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지금은 아기들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아기 키워봐서 알지만 하나 키울 때가 최고 힘들어요. 네. 하나는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걔랑 계속 놀아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근데 둘째나 셋째를 낳으면 오히려 좀 육아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반려가라고 하죠. 이제 발로 키우는 거죠. 자,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요, 꼭 배우고 싶고 꼭 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과감히 버리래요. 저는 청소, 빨래, 집안일을 싹 갖다 버렸어요. 빨래 남편 시키고 청소 안 하고. 자, 너무 과한 열정을 일으키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분은 SNS 채널과 유튜브,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면서 방구석에서 돈을 버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할 때 나는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일을 한대요. 이래야 성공을 한다는 거죠. 매일 6시간씩 집중 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딱 집중을 하는 그 시간, 같은 장소에 이제 딱 앉는 거죠. 나 지금부터 머리에다 핀을 딱 꽂고 맥심 커피를 한 잔 탄 다음에 내 펜과 다이어리를 딱 꺼내고요. 의자 앉기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대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도 딱 제 일을 할 때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든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막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패턴으로 루틴한 어떤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영상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집중해서 집에서 일을 하면 아이랑 언제 놀아줘요? 라고 묻는데 이분은 하루에 1시간씩 아주 전투적으로 놀아준대요. 미친 듯이 하하호호 웃는 전투적인 놀이를 갖고 나면 그 다음날 내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아기가 갓난 아기가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크면은 형제들끼리 놀기도 하고 친구를 또 찾기도 하고 혹은 책을 혼자 본다거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1시간 동안 전투적인 놀이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아기 때는 엄마를 막 좋아하다가 좀 크면은 아빠를 좋아하고 아니면 할아버지라든가 삼촌, 이모라든가
잠깐 와서 나랑 재밌게 놀아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쵸. 이분이 결혼 후에요. 여러 가지 직업에 도전했었대요. 방과 후 마술 선생님, 사서, 공무원, 유튜버, 블로거, 강사 등등입니다. 자, 이것들은요, 20대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전공도 무관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분은 컴맹의 기계치였대요. 이런 애가 유튜버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컴퓨터를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튜버. 처음에 아무도 못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이 돈을 되게 많이 아껴서 그 짠테크로 미니멀, 짠테크 미니멀 맞나? 잠깐만요. 짠테크 주부 유튜버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짠테크와 미니멀 라이프를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이런 컨텐츠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절약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많으세요. 돈도 많이 모으셨어요. 남편 월급을. 그 노하우 중에 일부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콩나물, 두부 이렇게 세세한 기록보다 식비 1만 원 지출 같이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저도 하루 10,000원 살기를 해본 사람으로서 하루 10,000원 성공했으면 잘한 거예요. 하루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꼴랑 30만 원 쓰는데 뭐 콩나물인지 쥐포인지 아이스크림인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30만 원 정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만 기록을 하시면 돼요. 적은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다른 곳에 집중해야죠. 재고를 파악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되게 많으시죠. 미니멀 라이프 하면 부자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분명히 봤어요. 저번 달에 내가 치약을 한 묶음을 샀는데 샴푸도 내가 많이 사놨는데 뭐 싸다고 쟁여놨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죽었다 깨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요. 당장 내일부터 사용할 치약이 없다. 그래서 마트에 간다. 그리고 다시 치약을 묶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집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이분 이거 해서 진짜 밥을 먹여준다고 표현해요. 외식도 하고 막 뭐 배달시켜서 먹고 이런 것들도 다 체험단으로 무료로 합니다. 조금 덜 유명한 체험단 사이트에 가서 신청한대요. 너무 유명한 곳에 가면 그 파워 블로거들이 자꾸 당첨이 되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노하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랑 또 비슷한 거. 제가 산모교실을 처다 임신했을 때 30군데 갔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귀 채운개, 그 다음에 분유, 유모차,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애기 우산, 턱받이, 애기 양말, 뭐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기 로션 다 받았죠. 안 샀어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 자, 이분도 산모교실에서 리스트에 있던 거의 모든 출산 준비 물품을 받을 수 있었대요. 기저귀, 아기 세제, 아기 로션, 아기 베개, 실리콘 턱받이, 오가닉 속삭개, 카시트, 아기 칫솔, 아기 치약, 욕조, 베네저고리, 손수건, 물티슈, 젖병 등등. 와, 저도 젖병, 아벤트 산모교실 막 이런 데 막 갔어요. 남양 산모교실, 매일유업 산모교실. 저도 거의 돈 안 들이고 첫 아이 그 출산 준비물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친정엄마가 애기 이불을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애기 이불을 진짜 이불 가게 갔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애기 이불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어. 한 번도 안 썼어. 한 번도. 애기 이불이 너무 쬐끔해. 한 요만해요. 그래서 애기가 막 굴러다니니까 이불 밖에 나가버리고 그 산모교실 리스트는 여러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요. 자, 이분은 돈을 안 쓰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산 다음에 무식하게 갚았대요. 무조건 안 쓰고. 자, 지금 아껴야 내 인생의 경제적 자유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나의 소중한 5년을 땡기자. 그래서 5년에 1억을 갚으셨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대단하죠. 남편 혼자 벌어서. 자, 이분은요, 남편한테 대출이 많으니까 절약하자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지출 내역,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내역을 적어서 냉장고 앞에 탁 붙여놨대요. 대출을 얼마 상환하고, 보험료 얼마 나가고, 통신비 얼마 나가고, 관리비 얼마 나가면 남는 돈이 얼마고, 식비는 얼마고, 니 용돈은 얼마고,
당신 용돈은 얼마고 나는 집에 있으니까 당신 용돈의 3분의 1만 쓰겠다. 이거를 표로 이렇게 보여줬대요. 저도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붙여놨어요. 컴퓨터 앞에도 붙이고 문짝에도 붙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구나.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구나. 저는 거기에 이제 월 얼마를 모으면 1년에 이제 얼마가 모인다라는 것까지 다 붙여놨었죠. 자, 이분이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어딘지. 레뷰, 서울 오빠, 블로그 원정대, 쉬즈 블로그, 티블, 미블 이런 것이 있대요. 자, 요즘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 유튜브와 같은 SNS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체험단도 많이 한대요. 블로그 말고 인스타랑 유튜브도 하면 좋다라는 느낌이 확 오죠. 자, 마사지 체험단을 받으면 1시간에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체험을 하는 것이니 꽤나 쏠쏠한 부엌거리다. 저한테 마사지 체험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못 가니까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갔다 오고 막 좋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키우는 SNS 채널은 아르바이트가 안 부럽다라고 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집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놀고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SNS를 조금씩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돈이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음식점에 체험단을 갈 경우에는요. 매장 간판, 매장 인테리어, 메뉴판, 음식 사진, 먹는 모습 등을 찍으래요. 최소 20장 정도 찍고요. 찌개가 지글지글 끓는 모습,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많이 정보를 넣어놔야지 좀 노출도 잘 되고 정보가 이제 많으니까 우량한 어떤 그런 포스팅이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잘 둘러보면 돈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미션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집안에 숨은 돈을 찾아라 라고요. 저금통을 깼더니 거기에 돈이 막 나왔대요. 저금통 우리 집에 되게 많죠.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필요 없는 책을 중고 서점에 팔아라. 또 팔 것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남편이 당근 마켓을 통해서 책을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책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한 권에 얼마에 팝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라든가 인기 있는 책 위주로 먼저 판매가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책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집. 좋은 것 같아요. 공모전에 도전하라. 요리대회 영상을 제출했는데 본선까지 진출하게 됐대요. 우와, 멋지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모전에 저도 많이 나가봤죠. 네이버 블로그 애드 포스트로 부수입을 올려라.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하면은 이렇게 광고 수입이 또 달립니다. 기업 서포터즈. 음식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대기업에서 서포터즈를 되게 많이 뽑아요. 여기에서 이제 먹거리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보통 전업주부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평범한 주부일수록 기업에서 더 좋아해요. 대신 여러분이 팔로워, 구독자가 많아야겠죠. 자, 이분은요, 이렇게 짠손인데 6만원이 넘는 네일아트를 하고 다니네요, 손톱에. 반짝반짝하대요. 부럽다. 저는 보시면 손톱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네일을 예뻐요. 남들 보면 이쁘다. 보석 요즘은 막 큐빅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갈 시간이 없어. 네일 아트 하러.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나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저 이거 체험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가서 막 손톱도 하고 막 머리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누구도 짠순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럭셔리하지. 손톱도 막 이쁘게 하고. 집에서 딱 1시간 투자해서 외식비, 미용, 뷰티, 심지어 제품까지 협찬을 받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월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월 100이 아니라 수백만원, 수천만원 협찬 받고 수익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인맥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대단해요. 강의를 좀 해서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강사가 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잘 보고 있던 블로그 강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강사님한테 용기를 내어서 비밀로
글과 연락처를 남겼대요. 저에게 강사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저도 제가 아는 유튜브 정보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다행히 내 신분이 유튜브로 보장되어 있었기에 만남은 성사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지 모르고요. 저 사람 누군데 만나지? 우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저 사람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강의를 이제 오픈을 할 때요, 홍보 글을 작성해야 되는데 매력적인 홍보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를 고민했대요. 그래, 잘 나가는 3명의 강사 채널에 가서 어떤 식으로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라고 봤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자, 4가지 포인트가 있대요. 강의를 홍보하는 4가지 포인트. 첫 번째,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왜 들어야 되는지. 두 번째,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현재는 어떤지 변화된 점을 얘기해줘야 돼요. 네 번째, 다른 강의와 내 강의의 차별점. 네 번째, 수강생 후기.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것들과 내 경험을 접목시켜서 강의를 이제 모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내가 했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자, 강의를 할 때요, 다 퍼져야 한다. 내가 다 퍼져야 뜬다라고. 이것이 내 강의의 목표였대요. 별표 100개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요만큼 알려줘야지가 아니라 다 퍼져야지. 맞아요. 정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강사란 현재의 지식을 알려야 됩니다. 미래의 지식까지 끌어다가 알려야 되는 강사의 역할이에요. 왜? 책은 정보가 조금 늦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책 쓰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리니까요. 강의는 지금 당장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좋죠. 새로운 지식을 발빠르게 익히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의를 다 퍼주고요. 나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아까울 것이 없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도 어때요? 내가 다 퍼져도 계속 정책이 바뀌고 세법이 바뀌고 뭐가 트렌드가 바뀝니다. 다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더 잘 됩니다. 자, 이분이 채널명을 정할 때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채널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고 남들의 기억에 남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널명으로 브랜드를 하면 좋은데 이분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바라라는 뜻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바라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 줄임말이래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니까 아바라라고 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바라님이라고 부른대요. 아무 생각 없이 지은 닉네임이 평생 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닉네임을 뭐 바보, 똥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멍청이 TV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고 나와 똑같은 채널명이 있는지 확인해서 피해야 되겠죠. 이미 유명해진 유튜버가 그 채널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피해야 되고 내가 미래에 하는 일과 좀 브랜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닉네임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협찬을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자. 아까 뭐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채널이 확장되면 광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광고를 받는 사람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글 밑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블로그 글 아래에 뭘 쓰는 곳이 있을 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꼭 써놓대요. 뭐 비즈니스 협의를 여기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 광고, 협찬,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험은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별의별 사람 연락이 다 옵니다. 처음에 이런 걸 몰라서 아무것도 안 써놨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이분은요, 호텔 크리에이터까지 해봤대요. 이거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아는 언니인데 유튜버예요. 그 언니랑 같이 언니 우리 호텔 크리에이터 하자. 호캉스 가자 해서 베트남인가? 하이난? 하여튼 그런 쪽을 같이 지원했어요. 우리 둘이. 근데 이제 이 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못 가게 됐는데요. 언니랑 나랑 둘이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워낙에 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둘 정도면. 여자 둘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분은요, 3번이나 호캉스를 갔대요. 가서 영상 제작 비용을 받고, 친한 친구를 초대해서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과 한강 크루즈도 타고 호캉스를 무료로 즐겼대요. 제주도도 갔다 왔대요.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여행 내내 들어간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음식 비용이 빵원이 들었어요. 그 뾰로롱 세라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희 같이 따라가신 부모님이 아침, 점심, 저녁을 너무 거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됐다고. 왜냐면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그 업체에서는 맛있게 나와야 되니까 조금만 줄 수 없는 거예요. 막 풀코스로. 네.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자, 누군가는요, 특별한 재테크 비법 없이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공짜로 막 다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너무 재밌겠죠. 이런 시스템을 짤 수 있는 방법, 부어방 엄마의 방구석 동공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한 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10명을 뽑아서 서평단을 선발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